대표님과 시장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 한 줄 평으로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을지 대표님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CPI 우리가 발표 좀 봐야 된다라고 소화했죠. 네, 얘기를 했는데 미국도 CPI 소화를 잘했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상회하는 결과치를 보였고 또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짙어진데도 불구하고 이미 좀 예상했던 부분 아니냐라는 시장의 반응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전날 파월 의장의 발언을 보면 우리가 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도장을 찍는 듯한 우리는 인하 속도 조절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CPI가 좀 높게 나왔지만 시장에서는 어차피 금리 인하 당장 하지는 않을 거라고 알고 있었지 않냐라는 쪽에 반응이 있었는지 미국 증시도 생각보다는 혼조세, 나스닥 같은 경우에 빨간불을 켜내면서 마무리했는데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소화를 잘했고요. 특히 코스피 중심의 상승세가 좀 두드러지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코스닥이 거래 대금이 10조 원이 넘어가면서 종목별 장세, 테마 장세가 정말 짙었거든요. 근데 그 반면에 코스닥은 살짝 약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오늘은 대형주 중심의 흐름들이 강하게 이어지고 있고 지금 코스피 중심의 상승세가 시장을 좀 견인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중심의 상승세, 그러니까 대형주 위주의 상승세가 시장을 또 일으키고 있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도 강했습니다. 관세 리스크를 우리가 소화하고 또 CPI를 소화했지만 코스피 지수는 강한 흐름들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게 현 주소인 것 같고요. 이 안에서 우리는 또 전략을 잡아보는 게 현명한 판단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또 5이슈 열어보면서 저희가 또 시장 보다 자세히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 5이슈 어떤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면서 시장 힌트들 얻어보면 좋을지 대표님께서 직접 열어주시죠. 네, 같이 네, 보실까요? 되게 부끄러워하시네요. 네. 네. K 배터리의 경쟁력이 붕괴가 됐다. 이제 전고체 승부수 통할까라는 주제를 오늘 한번 정해봤습니다. 근데 이 이슈가 굉장히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그죠? 네, 맞아요. 붕괴가 됐지만 이 전고체의 승부가 과연 또 이 산업을 일으킬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좀 귀추가 주목이 되는데 일단은 K 배터리들이 실적이 너무 안 좋았어요. 맞아요. 그게 첫 번째로 그죠? 네, 실적이 안 좋아도 안 좋은 거 알았는데 네. 뚜껑 열어보면 더 안 좋고요. 네. 그리고 기업들이 이야기하는 가이던스도 또 안 좋다 보니까 여전히 2024년에 힘들었는데 2025년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또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시장에선 좀 짙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중국 쪽 배터리 기업들이 워낙 또 저렴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설 자리를 많이 잃었다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고 또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중국의 배터리 기업들이 워낙 기술도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고 빠르게 앞서 나가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발등에 이제 불이 떨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좀 더 LFP 배터리 저렴하지만 그래도 또 저렴하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3사가 만나는 배터리들은 또 문제가 있는 게 화재에 대한 위험들이 항상 따라 붙다 보니까 LFP 배터리가 화재에서도 좀 자유롭고 가격도 저렴하다, 싸다라는 인식이 있으면서 시장에서 확 확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또 새로운 기술력 쪽에서 전고체라는 그 기술력이 부각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일본과 중국이 워낙 또 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고 지금 실적도 계속 안 좋아지는 가운데 기술력이라도 빨리 따라잡아야 되고 또 더 빨리 치고 나가야겠다는 생각에 지금 좀 활발하게 전고체 쪽으로의 이야기가 요즘 들어서 좀 많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오늘 좀 반등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이제 관세 이슈에서 자동차는 좀 제외될 수 있다라는 소식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게 이어갈지에 대한 여부라던가 연속성적인 부분에 대한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2차 전지를 바라보는 시선은 두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실적 안 좋은 거는 다들 알았던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는 바닥이다라고 이제 보는 그런 시선이 있고 더 내려갈 것이다라고 보는 또 그런 비관적인 시선들도 공존하는 것 같아서 접근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내 기업들이 돌파구로 찾은 게 전고체일 텐데 현대차에서도 전고체에 관한 생산 라인을 구축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전고체가 2차 전지 우리나라 지금 하방 산업이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의 키포인트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꿈의 기판, 유리 기판처럼 꿈의 배터리라고 항상 불리면서 뭐 화재의 위험도 낮춰준다라는 부분과 이제
전기차를 구매하지 않는 많은 분들이 뭐 가격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항상 이 화재에 대한 위험에 노출도 많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물론 소비 심리 하나만 갖고 전기차 캐즘 현상이 나온 건 아니지만 이것 또한 일조를 좀 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배터리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 이제 현대차에서 지금 양산을 이제 준비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올해 안에 시제품이 생산이 될 것이다. 근데 파일럿 라인이고요. 문제는 이제 현대차도 전고체 배터리를 이제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그 시간을 2030년 정도로 처음에 제시를 했었어요. 그만큼 기술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 많고 또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가격이 비싸면 당연히 차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대량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과제가 아직은 좀 많이 남아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배터리 쪽이 그래도 시장에서는 이제 좀 한 걸음 앞서 그러니까 한 걸음 발을 뗐다. 이제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파일럿 라인이 가동이 되면 이 부분은 한 걸음이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라는 시장의 기대치는 좀 끌어올려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요. 전고체에서 좀 해답을 찾으려는 그런 기업들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기술을 개발한 배경에 있어서는 결국엔 그거 같아요. 지금 이 캐즘 현상을 극복하고 사람들이 안 타는 이유가 화재의 위험이라던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기술은 계속 발전을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국면입니다. 여기서 꿈의 배터리인 전고체 기술을 확보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경쟁 구도에서 또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전고체가 꿈의 배터리다라는 부분들도 일전에도 부각이 많이 됐었던 부분이긴 한데요. 글로벌적인 시선으로 봤었을 때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의 전고체 개발 속도가 어느 정도일까요, 대표님? 상위권일까요? 아니면 하위권일까요? 뭐 하위권이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지만 슬프니까. 네. 그렇지만 일단 일본 같은 경우에 오히려 특허 출원, 관련된 특허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허 출원을 가장 많이 한 나라가 일본이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자금력으로 굉장히 많이 밀어주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라고 계속해서 밀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중국은 이제 LFP 배터리를 앞세워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확 뒤집는 결과치를 갖고 온 게 LFP 배터리에 대한 개발이었는데 이와 관련돼서 전고체 시장에서도 선두주자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막대한 자금력을 정부 측에서 대주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딱 어느 나라가 가장 앞서 나간다라고 말하기에는 지금은 저는 조금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정부에 대한 지원도 물론 예산안이라든지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 국내 연구진들도 끊임없이 연구를 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정부의 지원이라던가 그리고 일본이 살짝 앞서 나가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